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7월 1일에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충남, 대전 특별법은 제외되면서 전남 광주 특별법만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육성, 조선업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전남 광주 통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인 광주, 인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특별 시민 여러분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실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고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등 구체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됩니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를 어디에 둘 건지,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위치 문제 등 핵심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자로 신청자 8명 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천 심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권역에서는 강기정, 민형배, 이병훈, 정준호 후보를, 전남 권역에서는 김영록, 신정훈, 이계호, 주철현 후보 등 8명 전원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희수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권역별 합동연설회 등을 열어 8명의 경선 대상자를 5명으로 압축하고 본 경선에서는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포함해 순회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최고위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20일까지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타 다른 공천 상황에 관련해서 광주 남구의 한 장애인 예술단이 세계 최고 무대로 불리는 뉴욕 공연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는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며 큰 힘을 보탰는데요. 꿈의 무대를 향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을 주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음악 감독의 섬세한 지휘 아래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전공자들로 구성된 광주 남구 장애인 예술단 그린 앙상블입니다. 단원 모두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실력파들이지만 완벽한 하모니를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앙상블 박자와 하모니가 중요해서 항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감독님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이들의 시선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꿈의 무대라 불리는 미국 뉴욕 공연이 오는 6월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막연했던 해외 진출이 현실이 된 건 시민들의 따뜻한 지정 기부 덕분입니다.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고향사랑 기부금 1위를 기록한 광주 남구가 추진한 이번 사업은 목표액 1억 3천만 원 모금이 한 달여 만에 달성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목표가 있었다면 저희는 이제 음악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그 강점이거든요. 그런 강점으로 저희가 훌륭한 무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게 목표였던. 장애라는 편견을 실력으로 뚫고 시민들의 응원으로 날개를 단 셈입니다. 그 예술단 단원들이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기부자님들이 직접 선택하고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해보자. 이들은 이제 뉴욕 하늘에 아름다운 선율과 남도의 숨결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인기로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 영월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비운을 간직한 유배지가 새로운 역사 관광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유배인이 머물렀던 곳이 전남 지역인 만큼 방치된 역사 자산을 관광 콘텐츠로 되살릴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된 단종. 절망 속에서도 마을 촌장 어몽도와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군주의 품격을 지켜낸 인물로 그려집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유배지인 영월 청경포에는 지난 설 연휴에만 10,000명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유배지가 지역을 살리는 문화 자산이 되는 현상. 그렇다면 조선시대 가장 많은 900여 명의 유배인이 지낸 전라도는 어떨까? 한반도의 끝자락 진도군의 안치마을. 이곳으로 조선 중기인 1547년 명종 2년 사화에 휘말려 시강원 사설을 지낸 노수신이 유배를 옵니다. 무려 19년의 기양살이. 그간 노수신은 백성들의 애환, 관리의 폭정 등을 기록한 1023수에 이르는 시를 지었고 당시 지역에 남아있던 그릇된 혼인 풍습을 바로잡는 데 힘쓰며 예법과 학문을 전했습니다. 인척관에도 상관없이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그냥 개선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서당 같은 것을 운영해서 교육, 한문도 가르치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진도에 안치된 노수신에 대해 처신과 행실이 모두 정직하였다고 기록돼 있지만 오늘날 그의 흔적은 유배된 마을에 세워진 호를단, 소재관이라는 다목적 회관이 전부입니다. 소재관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 안내문 한 장이 전부로 유배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남에서 표지석 등으로 유배 자원이 유형화된 22곳 가운데 4곳은 지도 검색조차 되지 않고 또 4곳은 표지석조차 없어 유배인의 행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문헌 조사 등을 토대로 유배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유배길과 유배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제주도에는 추사 유배길이 있고 강진에는 다산 유배길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남의 각 지역에 유배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배지가 전남 전역에 분산된 만큼 전체 유배 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종합 전시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광주시는 시설 노후화로 이전이 추진된 곽화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교통 접근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북구 효령과 용전, 용강동 일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 부지는 기존보다 6배 넓은 32만 제곱미터 규모로 3,149억 원을 투입해 2036년까지 첨단 유통 시스템을 갖춘 물류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전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긴급 지정했으며 상반기 중 일부 정부의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돌입합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도로변에서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넘어진 전신주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를 덮쳐 파손됐지만 주변에 행인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폐기물 수거 차량이 전선에 걸린 상태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국가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초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 1, 2학년은 정부 아동수당 10만 원을,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전남교육청의 교육수당 등 10만 원을 각각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수당을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과 우수 활용 사례 공모전 등을 병행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50주년을 대비해 전담기획단을 신설하고 옛 전남도청 등 주요 사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50주년 기념행사의 국민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기획단은 오는 2030년까지 상설 사무국 형태로 운영되며 5.18 콘텐츠의 글로벌화와 사적지 보존 등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역사 문제를 외면한 맹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올해도 산적한 대일 역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역사 청산 과제에 눈 감는 것은 목숨 바쳐 나선 순국 선현들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싶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일본과의 협력과 미래만 강조하는 것은 역사 청산 과제를 외면한 실용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